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용을 하면서 황당한 썰을 하나 풀어볼게요. 다음 주에도 1편에 이은 2편 황당한 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풀 썰은요. 그녀의 제대로 된 빨간 맛. 때는 2010년도 초반이었어요. 2010년도 초반.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매장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 고객님이 오셔서 빨간색 머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형형색색의 머리, 이렇게 좀 화려한 머리들을 많이 할 때였죠. 그래서 빨간색 머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상태는 염색을 거의 안 한 그냥 자연 모인 상태였어요. 자연 모인 상태여가지고 이거 탈색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선명한 색상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매니큐어를 해서 좀 더 반짝반짝이고 그다음에 선명한 색상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탈색과 염색 그다음에 매니큐어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술 전에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시술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두피에 자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탈색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자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탈색 후에 또 염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탈색을 하시게 되면은 두피에 자극이 된다. 두피가 약간 따가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최대한 탈색을 두피 부분에 묻지 않게끔 할 거며 그다음에 염색할 때도 염색 시술을 할 때도 두피에 최대한 닿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해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술이 끝난 후에 두피가 약간 따가우면은 두피 진정제나 이런 것들을 해서 두피를 약간 진정시키면 된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술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 3시간을 걸려서 이제 시술을 했죠. 탈색을 하고 기본적인 베이스 색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헹구고 그다음에 매니큐어를 해서 이제 색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왜 그러냐면은 매니큐어의 색상과 그 다음에 염색의 색상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다음에 이 매니큐어 요즘은 매니큐어 왁싱 뭐 코팅 이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이거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술이 들어갔어. 한 3시간, 장장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시술을 다 했어. 그러고서 이제 너무 마음에 든대. 빨간색 머리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고 이제 가졌어. 가는데 사건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술을 받고 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고객님한테 매장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매장으로 전화가. 두피에 피딱지가 생겼다는 거야. 빨간 맛. 두피에 피딱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술을 하면서 그렇게 자극이 많이 가게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그러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으신 후에 매장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상태를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들려서 뭐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그리고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두피를 봤는데 이건 피딱지가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은 매니큐어 시술을 하게 되면은요 매니큐어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층에 흡착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피에 최대한 안 묻게 해야 되는데 두피에 살짝 묻었나 봐. 근데 그게 빨간색이잖아. 그런데 그게 두피에 조금 묻은 거였어요. 그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요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매니큐어제도 같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피딱지가 아니란 말이야. 미용사는 보면은 알잖아. 이게 피딱지인지 매니큐어가 묻어서 그런 건지 보면은 알잖아요. 설명을 드렸어. 고객님, 이게 피딱지가 아니고 매니큐어가 두피에 살짝 묻어서 그런 거다. 근데 이거는
각질이 떨어지면서 매니큐어도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 근데 죽어도 피딱지래. 의사 선생님이 피딱지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 진단서를 봤어. 진단서를 봤는데 웬걸 진단서 명이 피부과도 아니고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두피를 검사를 했다는 거야. 그때가 주말이라 마트 같은 데에 이제 이렇게 병원문을 여는 이비인후과를 갔다는 거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더니 고객님이 이제 그렇잖아요. 고객님이 그렇게 우기는데 어떡할 거야. 미용사로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고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크레임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객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는 이거 시술한 거 전액을 환불 해달래. 그리고 치료비, 진단서비 다 달래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와, 머리 한 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시술한 거 다 환불해 달라는 거야. 진단서비, 그다음에 치료비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 환불은 해줬어요. 다 환불은 해줬어. 근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고 환불을 요청을 했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 머리 색깔 마음에 든다고 하고선 갔는데 그리고 두피에 자극이 있어가지고 피딱지가 생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니큐어가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술비 그다음에 병원 치료비, 진단서비 다 환불을 받겠다는 거야. 더 이상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환불을 해드렸어. 그래요. 사실 이 미용이라는 업종 자체가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용사가 아무리 시술을 열심히 하고 미용사가 봤을 때 아름다운 머리, 이쁜 머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고객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시 시술을 해드릴 수 있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막무가내식으로 어거지로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실이나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에 가가지고 이런 빌런 그다음에 진상 이런 거 피는 거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요.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와이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런 진상, 그다음에 갑질 이런 것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000년도 초에 친구는 잘 나왔는데 저는 왜 이래요? 그래서 강남 본산까지 가서 본사까지 가서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할 뻔한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딸랑딸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